해미군단의 전문가 홍수입니다. 자, 오늘은 F클래스 때 현대차 그룹의 선택이나 편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애플 전기차 협상 일정이 쭉 나왔는데요. 보시면 1월 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애플 현대차 그룹 협력 제한 보도 현대차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 19일 기아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과 생산 이때마다 현대차가 기아차 주가 꿈틀꿈틀 정말 했습니다. 20일날 기아 결정된 바 없다. 2월 3일날 미국 CNBC 방송에 현대차 애플 기아 마무리 단계. 자, 5일 미국 블룸버그 애플 현대차 논의 잠정 준다. 일본 니온게이지도 일본 기업도 협의진에 8일 현대기아 애플과 협업 진행되고 있지 않아 제공시했다. 자, 된다 안 된다 뭐 일본 결국 안 된다 이렇게 제공시켰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테슬라, 폭스바겐, 르노, 닛산, 미쓰비시, 현대차 그룹 이런 순위거든요. 밑에 BMW, GM, GD 그룹 때 지금 순위를 현대차 쫓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도 일본 닛산을 바짝 쫓고 있는 그런 형국의 이 전기차 세상 시장. 예? 자, 근데 지금 보시면 1월 8일부터 현대차 주가는 뜨긴 떴는데 지금 세기형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거래량도 그렇게 없었고 세기 형태를 만들어 만약에 이 락이때를 무너뜨린다면 이 정도까지는 내려옵니다. 여기가 하락의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내려온다면 20만 이하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 이 부분에서 깨지는 모습이 나오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현대차를 보시면 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보시면 역시나 주도 세력은 개인 매수였다.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기관 중에서 보시면 보험, 투신, 이 연기금 이 빅3가 정말 현대차를 어마어마하게 뽑았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뭐 이런 형태야. 기아차는 주가가 아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세기형 패턴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세기형 패턴이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확장형 패턴. 여기 순간에 쑥 튀어나오긴 했지만 결국 밑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계속 어떻게 보면 저점은 높이고 고점을 올리는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의 확장한 패턴. 현대차와는 분명 다른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수급 쪽에서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 보시면 기아차는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이에요. 개인 매수와 외국인 매도. 물론 기관도 매도를 하긴 하지만 왔다 갔다 했으면 주 세력은 개인 매수, 외국인이에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전에 아까 현대차 같은 보험, 투신, 연기면서 정말 매도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기타 법인은 계속 매수를 똑같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아차 같은 경우는 개인 매수와 외국인 보험, 투신, 연기업 좀 매수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했다. 이렇게 그런 수급적 차이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기아차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자, 현대차와 기아차의 한 달간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 개인과 기타 법인의 매수입은 공통점이었어요. 공통점. 현대차의 주요 매도세는 기관 매도예요. 기아차의 주요 매도세는 외국인 매도예요. 그리고 현대차는 제가 얘기 드렸던 세기형 패턴, 기아차는 확장형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게 이 현대 기아차의 한 달간의 흐름의 특징이었다. 자, 그러면 애플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 자, 애플은 모든 타기업과 현상을 진행할 때 종료 전까지 그 어떤 내용도 공개해서는 안 되는 NDA 비밀 유지 이 관련 때문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애플하고 협력을 해서 부품 공급 계약을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MS 오토텍이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예였었죠. 애플하고 분명히 일을 진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절대 얘기를 안 하는 이 NDA 비밀 유지 조약이 했었던 거예요. 현대차는 근데 애플 언급 없이 다수 기업의 협력을 요청을 받고 있으며 결정되어 왔다 공시했다가 이후 현대적으로 내 기아를 통한 생산 협력설과 2월 중순 정식 계약 타결 조짐까지 보도되면서 애플은 더 이상 이 비밀 원칙이 지속되기 어렵다. 뭐 이런 입장이 좀 강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현대차 그룹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핵심 부품 배터리 자체에게보다 적재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올해 지금 한 7일경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한 전기차 드디어 나올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앞서 표를 보여드렸지만 테슬라, 폭스바겐 다음에 이제 사이에 현대차 그룹인데 일본은 지금 바짝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의 시장면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전망. 그리고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대량 생산 기술까지 보유한 곳이 정말 흔치 않습니다. 대량 생산 그거는 분명히 또 가격 하락을 같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방 때문에 애플이 너희는 하청으로 들어오라. 현대차 그룹에서 이게 자존심 스크래치가 상한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다는 걸 제가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현대차 그룹이 공화이 잘 맞는데 이 애플이 너무 고자세에 나올까? 아니 우리가 너희가 뭔데 이런 쪽이 때문에 지금 협상이 결렬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십니다. 콩스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까지 차트 흐름을 봤을 때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만약에 애플카와 현대차로 다시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왜냐하면 차트에서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또 이게 점점 이렇게 현대 기아 쪽으로 가려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테슬라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테슬라, 폭스바겐, 중국 업체 이런 연합 기사가 나온다면 애플카 입장에서는 현대차든지 일본에서 빨리 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에 보시면 국내 3사의 배터리 회사의 점유율이 상당히 좀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LG화학이 1위고 지금 삼성 SK 4위 그다음에 SK노베이 7위 정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배터리는 지금 2023년 좀 빨라서 2020년 되면 지금 부족 사태가 나온다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완벽한 배터리 체제를 갖춘 나라도 잘 없거든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 정도를 체크하는데 지금 그 점유율 면에서 점점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배터리 쪽 때문에라도 현대차 쪽을 그래서 점유율 따라서 현대차 그룹의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올해 출시되는 전기차의 순위 상승률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4위에서 3위로 올라선다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조급하거든요.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더 밑에 나오고 그냥 기지 창고 이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올해 출시된 전기차 순위 상승률도 잘 체크해 보시라. 그리고 어쨌든 애플가가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인 차로 나서 테슬라한테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 부분을 우위에 앞서서 애플카가 전기차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이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력을 현대차도 나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점점 부각이 된다면 애플도 현대차 그룹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다. 그래서 이 5가지 흐름들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현대 기아를 선택할지 안 할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애플과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나올지 그 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걸 정리해 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제가 불개미 종목은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종목 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오늘 실시간 항상 제가 실시간 방송을 마치고 리딩을 해드리는데요. 자, 아이캐스트 오늘 다시 저점에서 단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11% 정도 제가 전일 반만 정리를 하고 남겨두었었거든요. 그래서 21,500원까지 이틀 전까지는 보시 입절. 자, 코나이가 드디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계속 보유한다. 3만원 이틀 전까지는 계속 홀딩이 지키면서 끝까지 제 목표가에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지금 매수가 금방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가벼웠습니다. 현재 박스간 탈피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니 돌파 여부를 계속 체크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카톡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몇 명의 전문가에서 3명의 전문가고요. 자, 뭐 추매하려는데 평상도 지정가를 매수하면 되나요? 지금 자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면 돌파를 못하면 다시 내려오서 2,500원 돌파하기를 꼭 확인을 해보자. 이 주식 어제 2,500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갔고 뭐 제가 방송도 하고 리딩을 하도 아침에 제가 한 종목 타이밍을 놓쳤네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저희들 이렇게 서로서로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고 지금 좀 내려와 있는데 추가 매수할 종목입니다. 언제 추가 매수는 그런 부분을 관해서 또 얘기는 YMT 아마 조만간 4분기 실적 나올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YMT 저도 기다려요. 역시 세력들은 머리가 좋아. 4분기 실적을 보고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4분기 실적 여부에 따라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내려오는 그런 영향이 좀 있어서 4분기 실적을 좀 체크하고 또 안전하게 들어. 이만큼 저희들은 모든 걸 좀 고려하면서 얘기도 왜냐하면 예상 실적이 YMT 같은 경우는 3분기에 88억 나왔었습니다. 근데 4분기에 77억쯤 예상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잘 나오냐 적게 나오냐 해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저희 개미군단 하여튼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방송도 해드리고 종목 관련해서 분석해서 리딩을 어떻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개미가 다 정말 이렇게 계속 일만 하는 노예가 될 것인지, 일을 하더라도 미래가 밝고 얼마나 방긋방긋 웃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택에 따라 개미가 달라집니다. 아래 번호 문자 2번 보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